6번, 7번. 자, 6번부터 봅시다. 자, 6번부터 보면 3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직선이 3x 플러스 y 플러스 12는 0과 일치했대요. 이때 마이너스 4,1을 이동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뭐가 돼? 3에 도형은 어떻게 된다고? 반대 부호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2에 플러스 y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얘를 전개해주면 3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 0이 되겠네. 얘랑 얘랑 둘이 어떤다고? 일치한다고. 그렇게 되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어떤 거를? 얘를. 점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대로 이동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마이너스 2 해주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여기까지 나오면 되는 거지.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이해했어요? 자, 7번 얘를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X축에서. 그럼 일단 수직에서 만난대. 수직에서.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1.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돼? 1이라는 게 정해진 거야. 평행 이동을 하면 기울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는 1이 되고 얘랑 X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으니까 뭐가 같아야 돼? X축의 수직으로 만난다. X절편이 어떻다? 같다 이 얘기야. X절편이 같다. 그러면 얘에 대한 X절편은 얼마야? X절편은 y에다 0을 대입해 줄 거니까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2, 0을 지난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식이 y는 x 플러스 b였는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y 마이너스 7은 x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되겠지. 얘가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2, 0을 지난다. 그러면 0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b가 돼서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65페이지 10번 다른 사람 없어요? x제곱 플러스 4x의 그래프를 y는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5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이동할 때 평행 이동한 y절편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꼭지점을 구하는 거야. 자, 얘에 대한 꼭지점을 구해주면 뭐가 돼?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럼 얘에 대한 평행 이동은 y는 x 플러스 6의 제곱에
플러스 36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에 대한 꼭지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2,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고 얘에 대한 꼭지점은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가 1로 바뀌려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하게 된 거지. 그러면 이 직선을 얘로 옮겨야 되는 거니까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가율이 여기 뭐 들어가? 아니지. 도형은 뭐라 그랬어? 반대로 들어간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 플러스 2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예식을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7. 내가 구하고 싶은 건 y절편인 거니까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y절편은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했나요? 65 질문 더 없나요? 자, 그럼 쭉 넘어가서 69까지 있었구나. 70 71 72 73 9번 12번. 자, 9번 72페이지 9번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은 0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원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와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우리 교점의 개수 어떻게 했어? y축 대칭한데? 그럼 뭐가 돼? y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지. x만 부호가 바뀔 거야. 그러면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 되겠네.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 어떻게? 우리 중심 0,1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9 플러스 16분의 절대값에 0 들어가고 1 들어가면 5가 뭐 반지름이랑 반지름 얼마? 루트 5랑 얘 거리 해주면 얼마야? 1이야. 얘가 5분의 5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더 작네?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작으면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방을 모르면 안 돼요. 몇 번이라고 그랬지? 12번. 자, 12번.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a, 마이너스 4를 지난대. 자, 원점 대칭 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x랑 y 둘 다 바뀌어. 얘가 a, 4를 지난대. a, 마이너스 4. 자,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뀌어. 그러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건데 제곱이 되니까 음수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맨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안 두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얘가 어디를 지난다? a, 마이너스 4를 지난다. 그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는 2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 얘 넘어오면 2a의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이 0.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x축의 지금 내가 문제 맞네. 네, 잘못 봤다. 얘를 뭐래?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 그럼 얘가 원점을 해준 거잖아. 그럼 다시 x축에 대칭을 해주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y. 그러면 여기 다시 마이너스 y가 들어갈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3. 그래서 넘겨주면 2a 제곱 플러스 5a에 마이너스 7이요. 그럼 2, 1, 7, 1.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2a 플러스 7에 a 마이너스 1이 0이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7 또는 1. 내가 구하고 싶은 양수는 얼마? 1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74) 몇 번? 18, 19. 자, 18번부터. 자, 18번 평행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x축에 마이너스 2만큼 1만큼. 그러면 식이 뭐가 돼?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5. 여기까지 가요? 평행 이동하는 거.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y축 대칭.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y는 뭐가 돼? x 플러스 4.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대칭 이동은 x절편. 그럼 y 대신에 뭘 대입해? 0. 그러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자, 19번 보자. 원은 중심을 보는 게 제일 좋아. 원 자체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 얘에 대한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반지름은 안 변해. 점을 이동하는 게 제일 편하지.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5만큼 움직인 거니까 뭐가 돼? x 2, 3이 되는 거지. 얘를 y는 x 대칭한대. 그럼 뭐가 돼? 3, 2가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굳이 내가 도형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 중심만 옮겨주면 됩니다. 됐나요? 74도 없어요. 75, 25번, 26번. 자, 25번부터 봅시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6배, 아니 4배, 여기가 8배, 여기가 2배, 여기가 B. 자, AP, P가 뭐에 있대? AB 위에 있대. 여기에 P가 있대. 여기에 P. 얘는 움직이는 점이라고. 나는 이렇게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무조건 최소 거리는 뭐가 된다고? 직선 거리가 된다.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내려주면 그래서 이 삼각형을 만들잖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얼마? 600. 여기가 400이고 얘가 대칭하면 200일 거니까. 그러면 200이 여기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800. 그럼 뭐 해주면 돼?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1000m. 자, 보통은 이렇게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건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1,5와 b가 3,1이야. y축 위에 점 P래. 얘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1,5라는 A점이 있겠고요. 3,1이라는 B점이 있어. 얘가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때 둘 중에 하나를 넘겨준다라고 했어. 맞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얘가 A'이라는 게 돼서 마이너스 1,5가 될 거란 말이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거리가 아니라 뭐야? y축 위에 점이야.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얘 여기 y축편.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와 3,1의 y절편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난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y-5는 기울기 4분의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좌표는 뭐가 된다? y절편 0,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쉬운데 점을 구하라 그런다 그러면 절편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더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0페이지. 쌤이 볼 때는 진짜 많이 나가야 도형의 이동까지 나가야 중간고사거든. 도형의 이동보다 더 나가진 않을 거야. 쌤이 볼 때는 중간고사 범위가 도형의 이동 전까지 원반까지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기말 범위 우리 한번 좀 나가야 되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계속 얘 진도 나갈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는 앞에 있는 수학이랑 관련이 없어. 대신에 좀 지루해. 글이 많아. 오케이? 명칭 같은 거 잘 외워줘야 돼. 자,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할 겁니다. 집합. 자, 이 집합이라는 게 뭐냐? 기준,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에 대해서 모여있는 애들을 집합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애매하면 안 돼.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집합 될까 안 될까? 집합이 안 돼. 왜? 더 작은 애들은 얘가 클 수 있지만 큰 애들은 얘가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가장 큰 이러면 돼. 왜? 가장 큰 애 딱 몇 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뭐 170cm 이상 그러면 돼. 170 있는 애들 다 모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이쁜 꽃들의 모임 이런 거 돼 안 돼? 안 돼. 누구는 난 장미꽃을 좋아할 수 있지만 난 장미꽃을 안 좋아할 수 있잖아. 맞아? 이런 게 명제랑 이게 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모아둔 거 일정한 기준을 해서 모아둔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합 이름을 대문자로 쓰고요. A, B, C, D 이렇게 나타내거든. 이 안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이 원소를 소문자로 나타내요. 집합 원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원소 A가 집합 A에 들어가 있죠. 원소다라는 걸 표시하는 게 원소 A가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집합 A의 소문자 A는 원소다. 자, 2라는 거는 집합 A의 원소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삼지창에다가 짝대기를 그어줄 거야. 아, 그러면 얘가 좋다는 건 뭐다?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봐주는 거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우리가 집합의 표현을 할 건데요. 집합의 표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거야. 집합 A라는 애들을 13579라고 하자. 13579. 자, 두 번째,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보자. 조건 제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집합 A를 자, X바, 이 X가 원소야.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X의 원소가 되는 설명을 받쳐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X바 X는 이렇게 나타내거든. X는 10 이하의 홀수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야. 조건을 말해주는 게 조건제시법. 마지막 세 번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A라는 거 안에 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원소들을 모아준다. 이게 바로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거야. 내가 NA 이렇게 나타낼 거거든. NA. 아니다. 먼저 보아자. 자, 무한집합. 말 그대로 원소가 무한개 있는 거야. 2의 배수 이런 애들. 끝이 있어 없어? 없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애들은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게 유한집합. 오케이? 명칭이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내가 뭘 할 거냐면 공집합이라는 걸 할 거야. 공집합. 자, 공집합이라는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거든. 동그라미 때. 자, 봐. 내가 집합을 표현할 때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괄호가 있어야 돼. 얘네들을 묶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1, 3, 5, 7, 9 얘네들을 묶어주는 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공집합은 괄호가 있다 없다? 없어. 얘는 공집합 괄호가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 공집합 괄호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를 기호, 이 공집합 기호가 뭐가 된다?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쓰면 공집합 기호가 원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저 공집합은 가로가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내가 NA라는 거를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거거든. 원소의 개수. 이 앞에 N이라는 걸 붙였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원하는 거야. 집합 A가 1, 3, 5, 7, 9면은 NA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N의 공집합은 0. 얘는 원소가 없다 그랬으니까. 공집합은. 그런데 내가 N에다가 집합을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 그러면 얘가 집합의 원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돼야 돼? 한 개가 돼야 돼.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 뭐다? n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83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